안녕하세요. 퍼스트터치 축구 신하입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24-25 시즌 3라운드 경기인 토트넘 대 뉴캐슬전에서 토트넘은 2대1로 패하면서 우려한 대로 시즌 초반부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지금 현재 3전 전패를 기록하고 있는 에버턴에게 승리를 했지만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는 레스터시티와 개막전에서 1대1로 비겼고 3라운드 경기인 이번 뉴캐슬전에서는 패점을 기록하면서 중간 순위 10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프리뷰에서 우려한 바대로 토트넘은 전반전 초반부터 적극적인 공격을 펼쳤지만 이제는 거의 공식이 되어버리다시피 한 선제골을 뉴캐슬에게 허용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이어간 끝에 뉴캐슬의 스트라이커인 이삭에게 결승골을 얻어맞고 2대1로 패했습니다. 하비 반스에게 허용한 첫 골도 뉴캐슬의 빠른 역습에 당했고 이삭에게 허용한 결승골 역시 뉴캐슬의 빠른 역습에 무너진 골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말미에 맨시티에게 패하고 난 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이 경기를 지배했었다는 말로 자신의 축구를 스스로 옹호하였습니다. 이번 뉴캐슬전도 경기를 지배했다고 자평할 정도로 높은 점유율과 뉴캐슬 박스 안에서 많은 볼터치 횟수를 기록하면서 적극적인 공격 축구를 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압도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안 되는 뉴캐슬의 역습에 선제골을 허용했고 또 같은 역습에 결승골마저 허용하면서 토트넘과 포스테코글루 축구의 전형적인 문제점을 다시 노출하였습니다. 토트넘의 지나치게 높은 공격 라인과 그로 인한 수비 라인의 넓은 뒷공간 커브 부담이 가중되고 이러한 부담은 거의 매 경기 실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지나치게 공격에 치우친 가분수적인 전술로 인하여 공수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이러한 약점을 공략하는 상대의 빠른 역습을 효율적으로 저지하는 대응 전술이 미비함으로 인해 토트넘은 패하는 경기에서는 거의 매번 이번 뉴캐슬전에서 당했던 것과 똑같은 그림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반복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실책은 한편으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 철학과 그것을 고집하는 전술가의 뚝심으로도 비춰질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난 시즌 초반처럼 경기 결과가 받쳐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솔직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 플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행태를 우리의 일반 삶에 비유하자면 자신의 허물은 전혀 모르거나 개의치 않고 오직 상대방이나 다른 이들의 허물 잡기 바쁜 이들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즉 토트넘의 문제점인 수비 부실과 역습 대응 능력 부재라고 하는 자신의 결점은 전혀 도외시한 채 오직 공격으로만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인데 지난 시즌 중후반기부터 우려하고 또 경고했던 것처럼 이번 시즌에는 초반부터 이런 문제점들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향후 토트넘의 여정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말미에도 울버햄튼전이나 루턴전과 같이 중하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도 이번 뉴캐슬전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실점을 허용하는 모습이었고 아스널과 맨시티 등을 만나서는 적극적인 공격과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긴 했지만 상대의 역습과 효율적인 공격에 일찌감치 다량의 실점을 하면서 완벽한 패배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집스러운 모습을 견지하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제는 손흥민을 최악의 시즌으로 발을 묶었던 22-23 시즌에 콘테 감독의 고집이 오버랩될 정도로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2라운드 경기에서 토트넘이 4대0 대승을 거둔 에버턴과 같은 소극적인 축구를 하는 최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승점을 챙기면서 면피를 해가야 하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변화 없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전개되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거취 역시 심각한 이슈로 떠오를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뉴캐슬전에서 손흥민을 다시 왼쪽 윙어 자리에 선발로 내세우고 중앙 스트라이커 자리에는 실질적으로 크루셉스키를 내세웠는데 프리뷰에서 오른쪽 윙어 선발로 존슨을 예상하는 영국 매체들이 많았지만 축구 신화는 에버턴전에서 보여준 클루셉스키의 활약에 꽂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클루셉스키를 선발로 내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는데 한술 더 떠서 클루셉스키를 중앙 스트라이커로 뛰게 하였습니다. 한 경기에서의 결과, 그것도 에버턴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최하위에 있는 팀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클루셉스키의 활약에 손흥민을 왼쪽으로 빼고 클루셉스키를 손흥민 자리에 넣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고집하는 자신의 플랜 A마저도 확고한 신념과 전술적 배경이 미흡하다는 것을 스스로 방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클루셉스키는 자주 강조하는 바와 같이 에버턴전에서처럼 사이드에서 중앙지향적으로 움직이면서 팀플레이를 할 때 가장 위력적이라고 평했는데 그 이유는
클루세프스키의 피지컬적인 강점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좀처럼 뺏기지 않는 끈끈한 드리블과 돌파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이드에서 중앙을 공략할 때 가장 큰 위력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활약을 할 때도 공미 자리에서 좌우의 윙포드와 중앙 스트라이커에게 지원을 할 때 가장 좋은 경기력이 나오는데, 이번 뉴캐슬전에서는 그런 클루세프스키를 아예 중앙 깊숙이 원탑으로 박아버렸고, 이것은 손흥민을 왼쪽 윙어 자리에 가두어버린 것과 같은 우를 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처럼 이른바 전술적 쉬프트를 가져갔을 때 그 성과물이 나타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역량의 문제점을 읽을 수 있고, 그나마 이런 쉬프트의 결과물은 거의 유일하게 중앙으로 들어온 손흥민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의 최적의 포지션은 왼쪽 윙어라고 일찌감치 천명을 해버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고 보면 여전히 손흥민의 최적의 활용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이번 뉴캐슬전에서는 오른쪽 윙어나 공미로서 최고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클루세프스키를 중앙 원탑 자리에 가둬버리고, 중앙 원탑 자리에서 프리롤로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을 축구 신화가 세 장으로 비유한 왼쪽 윙어에 가둬버리는 이중 실착을 범했습니다. 비록 최하위 팀이긴 하지만 에버턴전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였던 손흥민과 클루세프스키를 최고의 활약을 펼친 그 포지션에서 가장 최악의 자리로 바꾸어서 선발로 내세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었고, 풋볼 런던의 평점에서 보듯이 클루세프스키는 전반전에 펄스9으로 보여준 것이 없었으며, 손흥민은 몇 차례 날카로운 패스와 크로스를 보여주었지만 중앙 스트라이커로 활약할 때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축구의 꽃이라면 전반전에 불꽃놀이와 같은 강력한 활약에 집중인데, 이런 전반전에 손흥민과 클루세프스키라고 하는 토트넘 최고의 공격 라인을 거의 매장하다시피 해버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전반전에 사르의 중거리포가 상당히 위력적이었는데, 포스테코글루 축구의 쉬프트라고 하면 사르의 이 중거리 슈팅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몇 차례 중거리 슈팅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에버턴전의 첫 골이 중앙으로 침투한 클루세프스키의 패스를 받은 비수마가 중거리포 골을 넣은 것인데, 이를 정리해보면 중앙 스트라이커로 나선 클루세프스키가 박스 안에서 미들슨에게 패스를 건네고 이를 중거리포 골로 연결한다는 전술입니다. 즉 에버턴전에서 클루세프스키의 중앙에서의 어시스트와 비수마의 중거리포 골을 전술적 쉬프트로 채용하여 뉴캐슬전에서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왜 손흥민을 사이드로 빼고 클루세프스키를 중앙 스트라이커로 기용을 했는지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물론 클루세프스키가 프리시즌 경기들에서 중앙 지향적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면서 위력적인 플레이를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앞선 직전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손흥민을 왼쪽 윙으로 밀어내고 클루세프스키를 그 자리에 넣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에버턴전에서의 비수마의 중거리포 골을 만들어낸 공격 과정을 하나의 새로운 패턴으로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에버턴전에서의 비수마의 중거리포 골은 매우 위력적이었고, 따라서 메디슨이나 사르 등의 미들라인에서 그런 퀄리티의 중거리포 슈팅이 골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토트넘 공격 전술에서 새로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술적 쉬프트를 위해 손흥민을 다시 왼쪽에 가둬버리고, 특히 클루세프스키를 에버턴전에서의 활약상 하나만 가지고 중거리포 쉬프트를 위해 중앙에 가둬버리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역량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중거리포 골은 자연스러운 공격 흐름 속에서 기별 없이 문득 찾아오는 손님같이 찾아오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현대 축구에서는 중거리포 골을 넣기 위해서 기존의 공격 전술을 포기하거나 변형을 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에 중거리 슈팅 시도를 극도로 꺼려하는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이 중거리 슈팅 전술을 자주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공격진들의 뛰어난 역량과 특히 홀란드의 가공할 중앙 스트라이커 역량이 있기 때문에 맨시티는 가능한 골문 가까이까지 접근하여 정확한 골을 넣는 것을 공격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팀입니다. 그런데 로드리가 몇 번 강력한 중거리포 골을 성공시키자 과르디올라 감독은 그 이후부터 중거리 슈팅을 주요한 전술로 채택합니다. 즉 맨시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박스 안에 밀집되어 있는 상대 수비들을 앞으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중거리 슈팅 시도를 하게 한 것입니다. 맨시티의 이러한 전술은 그 위력을 발휘하면서 홀란드를 축으로 하는 기존의 공격력을 뚝 배가시키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즉 맨시티의 중거리 슈팅 시도는 중거리 포골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기존의 공격 패턴을 보다 효과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보조적인 전술인 것입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에버턴전에서의 비수마의 중거리 포골 패턴을 이번 뉴캐슬전에서는 핵심적인 공격 전술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 클루세프스키를 박스 중앙에
그리고 손흥민을 왼쪽 사이드에 가드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후반전에는 손흥민을 중앙으로 옮기고 다시 기존의 공격 전술로 회귀하면서 다양한 교체 전술로 총 공세를 펼쳤지만 그런 토트넘의 공격은 이전 경기들에서 전반전에 보여준 레벨의 활동력에서 에너지가 소진된 모습 그것뿐이었습니다. 틀에 박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와 공격 패턴 그리고 공수의 불균형과 역습에 대한 대응 역량 미흡은 지난 시즌 중후반기부터 불겨져서 지금은 거의 치유불능의 상태로 진단됩니다. 솔직히 이런 지경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서 손흥민의 존재는 지난 시즌처럼 확고한 입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랑키라고 하는 사실상 손흥민의 경쟁자이자 토트넘 공격의 미래의 핵심인 선수가 존재하고 나이와 재계약 등의 문제에서 의뢰 입장일 수밖에 없는 손흥민으로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답답한 축구와 토트넘 구단과의 미묘한 관계에 있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위기에 처하면 보란듯이 이를 극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손흥민이기 때문에 손흥민을 더더욱 응원하게 됩니다. 손흥민 화이팅!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